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후 손목 통증, 특히나 엄지손가락과 이어지는 손목 이쪽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오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자,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은 손목과 엄지손가락이 이어지는 부위에서 두 가지 근육, 그리고 전완 부위에서 두 가지 근육으로 나뉘어요. 자, 손목과 엄지손가락이 이어지는 이 부위에 있는 두 근육은 단무지신근과 장무지 외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 전완 부위에서 있는 위치한 두 근육은 회내근이라는 그룹인데 방형 회내근 그리고 원 회내근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근육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 근육을 모두 다 풀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통증이 극심하게 느껴지는 이쪽 부위에서는 염증이 많이 유발을 하거나 미세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질러 주거나 스트레칭하는 움직임은 피할 거고요. 회내근 쪽에서 전완 부위에 있는 회내근 쪽에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으로 통증을 완화를 유도할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나 출산 후, 임신 중 이때의 통증이 가장 심한 이유는 뭘까요? 임신 중 5개월부터 출산 후 5개월까지 분비가 되는 이 릴렉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인대와 근육의 결합을 방해를 하거나 골반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 그러면 말로 표현해서 분만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지만 결국에는 인대와 근육의 결합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배가 자연스럽게 부푸는 것이 찢어지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에는 또 도움이 되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안정성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 손목 통증이나 손을 많이 쓰는 경우에 이렇게 출산 후 손목 통증이 많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손목 통증을 유발하고 엄지손가락으로 특히나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 동작은 어떤 걸까요? 자, 예를 들면 도와주세요. 자, 예를 들면 아이를 안을 때 우리 어떻게 안을까요? 이렇게 겨드랑이 쪽에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무겁거나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고개가 뒤로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기 위해서 이 손목은 내가 물건을 들 때보다 더 많이 긴장을 할 거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드는 과정에서도 강아지 같은 경우는 목이 지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손목의 긴장을 조금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신생아들은 어떨까요? 어떠한 관절들이 다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은 손목에 더 많이 긴장을 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자, 지금 제 손목을 봐보세요. 자, 손목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아이의 무게가 여기에 받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손목과 이 연결된 근육들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 회내근이라고 하는 근육은요. 자, 이렇게 손을 안쪽으로 돌리게 하는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손이 안쪽으로 회전을 하면서 많이 긴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서요. 거기서 이제 손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아이의 무게가 실릴 거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무지 외전근과 단무지신근이라는 하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짧아지면 긴장이 되겠죠. 뭐 이러한 동작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세워서 아이를 안는다고 하더라도 긴장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과정에서는 우리 이렇게 손목 쪽에 띠가 하나 있어요. 띠가 하나 있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져 있는 이 부분에 힘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띠를 손목이 움직이고 펴지고 안으로 굽혀지고 늘어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띠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통과를 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쓰이니까 염증이 생기고 마찰이 심이고 미세 손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 부위에 통증이 많이 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 설명이 너무 길고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자, 혹시라도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제가 차근히 잘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잘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근육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겠죠. 원회내근 쪽이라는 그 근육은요. 자, 우리 이 새끼손가락 라인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팔꿈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뼈가 있어요. 뼈가 있죠. 자, 이 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그냥 사선으로 쭉 반대쪽 뼈로 넘어가는
이 길 쪽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반대쪽 뼈로 넘어가는 이 길 쪽 부위에서 우리는 이 중앙 부위를 가볼게요. 사실은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 뼈가 부착되어 있는, 뼈에 부착이 되어서 이제 근육이 끝나는데, 이 겉으로 있는 근육 때문에 이 안쪽은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끼손가락 라인을 따라서 이 팔꿈치 있는 뼈 쪽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길에서 중간에서 딱 멈춰주면요. 자, 지금 저 손 풀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힘을 줘가지고 쭉 가면요. 자, 지금 여기 손 움직임 봐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저처럼 이제 팔이 안쪽으로 회내를 하는 움직임이 보이신다면 근육의 위치 잘 찾으신 거예요. 이 근육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풀어줄 거예요. 지그시 눌러서 풀어줄 거고 한 10에서 15초 정도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동작을 꾸준히 매일매일 통증이 완화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시다 보면요. 이제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반대쪽이 더 많이 아프게 됐는데요. 반대쪽으로 통증이 더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대측 손으로 풀어주시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 반대쪽 손이 너무 많이 아프시다면요. 어떠한 펜 같은 걸로 자, 이러한 펜을 사용을 해서요. 지금 위치했던 그 근육 부위를요. 지그시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가지고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 통증이 있는 쪽에 팔을 들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편하게 공부를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하시다가 이제 펜 같은 걸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같이 우리가 지금 풀었던 부위를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압을 조절을 또 잘 해야겠죠.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너무 강하게 하신다고 빨리 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통증이 극심하게 심하신 분들은요. 여기에 뭐 핸드크림이나 내가 쓰는 로션 아무거나 발라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서 풀어주셔도 되시니까 부드럽게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오히려 푸는 과정에서 너무 더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서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수시로 꾸준히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꾸준히 내가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꾸준히 잘 해주신다면 지금 느끼시는 통증에서 완화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